오늘 코스닥 지수가 5.03% 급락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63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마저 깨졌습니다. 연일 폭락하는 증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5천억 원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긴급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증시 점검 특별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회원사들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까지 낮춰주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막상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5.03% 급락한 629.7로 마감해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63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거래일에 비해 0.13%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오전 11시께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오후 들어 하락폭이 커지면서 결국 62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899억 원, 1,04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3,041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이 코스닥에서 3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보인 건 지난 2월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은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인데 지금처럼 성장 자체가 의심스러운 시기엔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뉴욕 증시 하락으로 인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약 22개월 만에 2,000선이 깨져 1996.1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2,000선이, 코스닥은 630선마저 깨지면서 많은 투자자가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정부가 오늘 긴급 회의를 열어 시장에 5천억 원의 자금을 풀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연일 급락하는 증시에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오늘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5천억 원 이상 자금을 조성해 운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천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3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다음 달 초부터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고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최소 2천억 원 이상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을 비롯한 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시가총액 1,4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을 고작 5천억 원 수준의 자금으로 안정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가총액 0.03%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적인 조그만한 어지간한 규모의 기관 투자자 정도 투자 규모밖에 안 되는데. 실제 지난 1990년 시가총액이 82조 원대일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700포인트대로 폭락해 정부가 4조 5천억 원 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했음에도 주가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금 조성에 동참한 증권사 등은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고 증시를 더 왜곡시켰다는 비판만 샀습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주식시장을 건드리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섣불리 시장을 부양시키겠다고 개입했다가 오히려 더 교란만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 넣은 것이다 라며 그만큼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가 시장 점검 회의를 연 데 이어 금융투자협회도 긴급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반등의 기미 없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금융투자협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증시 모니터링 특별팀을 만들고 회원사와 함께 시장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긴급증권사 사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까지 깨지며 5거래일 연속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급락을 거듭하는 우리 증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9개 자산운용사 대표와 12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한 오늘 간담회에서 권용환 금융투자협회장은 협회와 회원사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국내 시장 동향 점검, 시장 안정화 방안, 투자 심리 회복 방안, 유동성 리스크 대비 방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안에 대하여 회원사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투자전략팀, 외국계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등을 모아 시장 전문가 모니터링 특별팀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시장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꾸려 주식, 펀드, 채권 시장은 물론 외환 시장과 기관 투자자 매매 동향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시세 조정 등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큰 손이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기비의 증시 안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까지 낮춰주는 제로페이가 연내 시범 시행을 위해 오늘부터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결제 시장 실험에 막이 오른 건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청하고 QR코드를 깔아놔도 막상 소비자가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한데 실효성에 달린 물음표를 어떻게 지원할지 관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이른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제로페이는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설치한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 계좌로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율은 가맹점 연매출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에서 12억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입니다. 적은 금액의 카드 결제가 빈번한 소액 결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는 큰 부담이자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립니다. 외상거래 형태인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결제 관행을 쉽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제로페이는 계좌에서 즉시 이체할 수 있는 현금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여신 기능을 넣을지 논의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소득공제를 내걸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선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없는 점이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제로페이가 정착될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금리 자동 인하 제도를 담은 표준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의 대출금리가 새로운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인하된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이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개정약관 시행일인 올해 11월 1일 이후에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고객은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인하됩니다. 대출 약정이 바뀌는 조건으로 기간 연장을 하는 대출갱신이나 기존 약정은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리는 대출 연장을 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개정약관이 이전 대출 계약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출 계약을 해서 연 27.9%인 예전 최고금리를 적용받던 대출 고객은 앞으로도 같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고객이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만 새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약관 시행일 11월 1일 이후인 올해 12월에 연 24% 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이 있고 내년부터 7월 1일 최고금리가 연 1%씩 2년간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이 고객의 대출금리는 올해 12월 31일엔 연 24%, 내년 7월 1일에는 연 23%, 내후년에는 연 22%로 자동 인하됩니다. 새 약관에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전 대출 고객들도 저축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 중 대출 만기 기간의 절반 이상 동안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국내 금융지주들이 각각 사상 최초 타이틀을 붙인 3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번 돈을 3분기에 이미 넘어선 곳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신기록 행진의 배경은 또 이자 이익이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KB금융지주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약 2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분기마다 평균 약 9,600억 원을 번 셈인데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2년 연속 연수익 3조 원 달성이 확실시됩니다. 신한금융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약 2조 6천억 원도 창립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연말 KB금융과 신한금융 두 곳이 동시에 순이익 3조 원을 넘기면 이 역시 한국 금융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밖에 우리은행과 하나금융, NH농협금융까지 3분기 실적 성적표는 모두 하나같이 역대 최대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의 주역은 이자이익이었습니다. 5대 은행그룹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을 합하면 27조 1,6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었습니다. 이익이 불어나는 만큼 실적 시즌마다 반복되는 이자 장사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동결로 버텨온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라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은행권 종사자들은 다른 나라에 견주거나 과거와 비교해 순이자 마진이 높지 않으며 자산 증가에 따라 자연히 이자이익도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자이익은 나쁘다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오랜 기간 국내 돈벌이에만 치중한 것이 이자이익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고 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요즘 날씨만큼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침체 분위기에도 대형 건설사가 신규 분양하는 단지는 그나마 선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문을 연 한 모델하우스. 지난 주말 3일 동안 15,000여 명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부산 지금 분위기가 싹 옛날만큼 좋진 않아요. 근데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현장은 역도 가깝고요. 일단 믿을 수 있는 1군 업체이기 때문에. 역세권에다 연제구 첫 대림산업 이편한 세상 브랜드 단지다 보니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분양단지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똘똘한 한 채들이 상당히 분양시장에도 선전을 보이고 있고,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역세권, 브랜드 단지라는 지금까지. 부산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에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 지난달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3,100여 가구로 3개월 연속 3,000가구를 웃돌았습니다. 연말까지 1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요자들의 눈길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몰립니다. 부산 분양시장에선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단지가 그나마 나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최근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 HDC, 현대산업개발이 부산 동래구에 공급한 동래 더샵과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는 각각 1순위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미달이 속출하는 지역건설사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수한 브랜드의 사업단지가 일반 사업단지에 비해서 계약률과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는 이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되고, 전문가들은 부산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도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라돈 생리대 등 생활용품의 독성 물질 문제를 비롯해 통조림 행과 단체 식중독 문제 등 식품 위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데 반해 식약처의 대처 능력은 역행하고 있다며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느린 행정처분이 오늘 국회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됐습니다.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문제가 된 오늘습관 생리대의 실제 판매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대처 때문입니다. 실제 시중에 판매된 건 안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없나요? 우선 제조 판매 소비자들 매우 답답합니다. 우선 제조 판매 중지를 시키고 네. 강제 해수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소비자들은 지금 이런 호소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런 조치를 식약처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남 의원은 또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오늘 습관이 과장 광고를 하고 있던 것조차 기존 제도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나온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건과 통조림 햄에서 나온 세균 등 식품 안전 문제가 매년 심각해짐에도 행정처분 조치가 적은 데다 있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김승희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매일 한 건꼴로 식중독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5%인 18건만 올해 행정처분 조치됐고 처분 내용도 가장 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기까지 평균 50일, 최대 243일이 걸리는 동안 소비자들은 결국 식품안전나라 등 포털을 직접 확인하는 등 자구책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정부가 건설 산업 분야의 젊은 기능인 육성에 발을 뻗고 나섰습니다. 특성화고 출신이나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타일과 방수, 도배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이 끝나면 일부 교육생은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보관입니다.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명장들이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있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큰 상황입니다. 현장을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시멘트와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이 반죽을 떠 흑손으로 벽에 바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하남에 만든 LH 소명터 교육생들입니다. 소명터는 작은 명장들의 키움터란 뜻으로 지난 9월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 23명을 선발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현장에 바로 투입될 만한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명장님이 이렇게 직접 바로 가르쳐주시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생활 밀착형 공종인 타일과 방수, 단열, 도배 등 6가지 기술을 건설품질 명장에게 배웁니다. 건설품질 명장은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기능인을 활용해 주거품질을 높이고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LH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건설관리 체계입니다. 명장들은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에 손을 보탤 뿐만 아니라 젊은 기능인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직접 우리 명장한테 기술을 전수받고 손꼽 기술을 배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마치면 명장들의 기술을 전수받은 기능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명장들은 현장 경험을 최소한 10수년들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감없이 이런 어린 학생들이나 혹은 젊은이들한테 기능 기술을 가르쳐주면은 이 기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영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현업에서 취업을 해서 LH는 건설 현장이 일회성 일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 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매각한 지 5년 7개월 만에 다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웅진그룹은 서울 종로플레이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를 끊임없이 희망한 데 대한 결실이 이뤄졌다며 이후 렌탈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웅진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경영위기를 겪으며 2013년 사모펀드 MBK에 코웨이를 매각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웅진그룹은 웅진싱크빅 과 웅진 렌탈을 포함해 코웨이 인력까지 총 3만 3천 명의 방문 판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고 렌탈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전략을 세울 예정입니다. 인수 예정일은 내년 3월 15일이며 인수 뒤 웅진그룹의 자산 총계는 2조 5천억 원에서 4조 5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코웨이 지분 22.17%에 대한 매매 대금은 1조 6,849억 원입니다. K뱅크가 해외 송금 가능 국가를 기존 7개 국가에서 18개 국가로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 해외 송금이 가능했던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프랑스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11개국이며 이에 따라 K뱅크에서 총 18개국 8종류 통화로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K뱅크 해외 송금 수수료는 송금 국가와 송금액에 관계없이 4,000원 단일 수수료로 은행권 최저입니다. 휴일과 주말에도 24시간 365일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분양 실적은 21만 2천여 가구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샤오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포코폰 F1이 다음 달 12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예약을 거쳐 같은 달 19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출고가는 42만 9천 원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 최대 쇼핑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해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인기 가전제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위메프는 다음 달 1일 하루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의 절반을 위메프 포인트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맥도날드의 프리미엄 버거인 시그니처 버거가 2015년 출시 이후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를 기념해 다음 달 11일까지 시그니처 버거 단품 메뉴를 세트로 무료 업그레이드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 영남 지방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다행히 비의 양이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충남과 호남, 제주도로는 구름 많겠고요. 이 찬 북서풍으로 인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도가 되겠고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영하권이 되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1도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역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고요. 전주도 6도로 오늘보다도 낮아서 때이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서울 1도, 춘천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도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4도로 낮겠습니다. 남부 서쪽으로는 구름 많겠고 동쪽으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대구 4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중부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에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